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가족 모두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임기 시작 전이어서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을 택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을 상대로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하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급생들 앞에서 제주도에서 온 돼지, 빨갱이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피해 학생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가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정 변호사 측은 불복했습니다.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가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제 임명된 이후엔 경찰 안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장악했다. 검찰 공화국의 완결판이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오늘로 끝나 당장 내일부터 전국 3만 수사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청은 대행 체제를 확실하게 하고 후임자 추천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윤희금 경찰청장은 인사검증 실패 논란과 추천권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안타깝다고만 밝혔습니다.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용태론에 대해서도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 내부망엔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청장은 용퇴해야 한다. 검사 출신을 추천한 건 경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소송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사전 질문서를 통해 후보자 가족의 행정소송 여부 등을 점검하는 법무부도 정 변호사의 거짓말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통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은 고위직 검사 자녀 사건으로 지난 2018년 보도됐습니다. 검사 관련 사건이 보도되면 검찰은 통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보도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점에서 정말 몰랐던 일인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어제 오후 내부회의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영재원을 다녔던 A씨. 하지만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특목고 입시학원을 함께 다니던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시 저한테는 또 때려서 또 애가 깨면 모른 척하고 딴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해 학생은 통학버스 안에서 동급생들이 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의 뺨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잠든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 사적인 대화 내용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 A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뒤에야 접촉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자 가해 학생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인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을 건들지 말라며 고소를 운운하면서 피해자 측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마디에 걱정, 위로, 위안 이런 말 한마디 없었고요.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한 거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는 거죠. 가해자 측의 행정소송은 기각됐지만 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군에 입대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과 입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6년간 A씨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이 가해자는 과학고를 거쳐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에 뭐랄까 살인에 가까운 그런 정말 끔찍한 행동을 해서 꽃을 꺾어버린 건 거죠. SBS 이태원입니다. 지난해 내려진 1심 117건, 2심 16건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86%인 117건이 가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건데 실제로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24%, 4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은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전에 나서는 걸까요? 전수 분석 결과 최초 학폭위 처분이 내려질 때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8.5일, 약 1년 2개월 정도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 처분까지 9단계인데 이 가운데 사회봉사부터 전학까지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되고 비교적 가벼운 교내봉사 이하 처분은 졸업과 함께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만약 집행정지를 신청해놓고 소송을 이어가며 졸업 때까지 시간을 끌면 가벼운 징계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법조계에선 학폭 관련 소송은 보통 길어도 항소심에서 끝난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최대한 확정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최소 4개월은 더 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대법원이 공개한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3심 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 사실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재작년 10월 15살 A양은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B군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뭐 도찰 당했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볼일 보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위를 딱 보니까 폰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출석 정지 7일과 보복 금지. 학교에서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려웠던 A양은 심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4개월 뒤 B군 측은 A양이 SNS에 피해 사실을 올렸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했고 졸지에 가해자가 된 A양은 사과문까지 써야 했습니다. 아빠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걔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딸내미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해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이 같은 성폭력 사건도 19건이나 됩니다.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이버와 관련한 폭력 사안들도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 폭력이 온라인과 결합해서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3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12살 여학생은 2년 뒤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오히려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14.3세. 가장 어린 경우는 8살로 가해자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기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불복하는 동안은 이 학급 교체라든지 접촉 및 협박 금지를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보장 조치가 보호 조치가 된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판결문은 반성은커녕 부모의 힘에 기댄 소송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 일그러진 모습의 자화상이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자, 이 내용 교육부 출입하는 임태우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대폭 손질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11년 전 학교폭력 징계받은 걸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금의 제도를 처음 만든 교육부 장관이 바로 지금 이주호 부총리입니다. 네. 처음엔 학폭 기록이 초, 중학생은 5년, 고등학생은 10년씩 보존하기로 했는데 이후 기간도 줄이고 반성하면 지워주고 그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폭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고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벌주의 기조는 맞는다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학교 폭력 기록을 좀 더 이제 오래 보관하고 뭐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제도에서 학폭 가해자가 전학 조치를 받으면 사실상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는 건데요. 이 전학 처분을 많이 내리고 기록을 더 오래 남긴다고 해서 학폭 제도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입시에 관심 없는 가해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시 불이익을 줘서 학폭을 막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앞서도 봤듯이 좀 피해자를 좀 더 지켜주고 보살피는 대책, 이 부분도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학폭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해서 상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이제 대학 입시와 자꾸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대학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 지금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학들도 고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대학들은 일단은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한 로펌 홈페이지입니다.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전학 조치가 취소됐다는 성공 사례를 제시합니다. 교사나 학폭위원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고 홍보하는데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거나 전문성을 내세워 홍보하는 로펌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처분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입시에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학폭위 심의 결과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학폭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일단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학생부 기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이런 법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 로펌 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만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 재판까지 갈 경우엔 수천만 원대의 소송 비용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쪽이 소위 말해서 그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이죠. 로펌자 붙으면 이제 1,000만 원 단위에서 시작할 겁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즉시 분리 제도는 최대 3일간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던 학생이 자필 편지를 올려서 화제입니다. 자신을 사범대 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드리는 글이라며 노트에 쓴 편지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편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 반성 없이 잘 살고 있는 현실에 많은 피해자가 힘겨워하고 있을 요즘이라는 글로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중학생 때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들의 괴롭힘, 방관하는 또래들의 무시, 담임교사의 조롱이 있었고 학교는 지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견딜 수 없어 학교를 뛰쳐나간 날 자신의 생활기록부에는 무단 결과로 기록이 됐지만 가해자들은 몇 마디 훈계만 듣고 끝났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가해자가 자살했으면 학교 문 닫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정모 씨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무너지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온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을 언제나 응원한다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현재 이 글에는 수많은 공감 댓글과 함께 학폭 피해를 겪었다는 경험담과 또 응원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